활용을 하죠. 그 나라가 이제 그 극단에서 새로운 아시아를 소재로 공연을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걸 제공할 준비는 안 돼 있었어요. 한국의 설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이런 걸로 작품만 해보십시오. 이게 안 됐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은 여러분들 오페라 나비부인을 아시죠? 그게 일본 소재란 말이에요. 그건 아니고 일본의 한 설화를 가지고 연극 작품으로 만드는데 그게 타악기가 나와요. 근데 일본의 타악기는 여러분들 가끔 보시겠지만 큰 풍 넣고 팬티 같은 거 많이 막 치는 거 있죠. 다이코라고 그러죠. 근데 그게 아주 단순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술가들이 생각한 게 예전에 사물놀이를 본 적이 있어요. 소재는 일본 걸 갖고 오되 음악은 한국 타악기로 하고 싶다라고 해서 우리 단원을 6개월을 파견해서 그 전체 단원들을 6개월 동안 가르쳤어요. 그리고 걔들이 그 작품이 전 세계 투어를 하는데 한국에 2002년도에 왔습니다. 국립극장 앞에서 텐트를 쳐놓고 극장을 만들어서 공연을 했었어요. 근데 걔들은 자기들 R&D 극장하고 똑같이 만들어야 돼요. 그걸 걔들은 해외 투어를 다니는데 밥그릇 자기 숟가락까지 다 갖고 다녀요. 청소하는 아줌마까지 다 같이 다녀요. 그렇게 해서 한 일주일 동안 공연을 했는데 대성공이었죠. 그 친구들이 한국의 사물놀이를 배웠기 때문에 한국에 제가 일하다가 들려주면 걔들이 호주에서 공연을 끝나고 한국으로 오는데 대한항공을 타고 왔대요. 대한항공을 타고 왔는데 이 친구들이 비행기 앉자마자 그렇게 울더래요. 그래서 스튜어디스들 가서 왜 우느냐, 뭐 잘못했느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연극 배우들인데 이 대한항공에 그려진 태극기를 보고 눈물이 난다. 그 감성이 풍부한 친구들이죠. 눈물이 났다. 아니 태극기를 보고 왜 눈물이 났느냐. 자기들은 사물놀이라는 걸 배웠는데 사물놀이의 종주국인 한국에 처음으로 가게 된다. 걔들이 비행기에 내려서 공항에다 입맞춤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물놀이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사물놀이를 통한 그 친구들이 한국에 갖고 있는 인식인 거죠. 그래서 제가 프랑스에 가면 이제 그 친구들을 이제 다른 작품을 하죠. 근데 걔들은 아직도 사물놀이를 해요. 하면서 뭐냐면 불우이웃 시설 무슨 병원 같은 데 다니면서 문화자원봉사를 하는 거죠. 사물놀이를 하죠. 연극을 갖고 안 해요. 사물놀이를 갖고 해요. 그 친구 집에 가보면요. 어떤 한 단원 친구 집에 가보면 그런데 아까 제가 외교관 예를 들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글로벌 전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문화를 통한 친한파를 먼저 만들어야만 물건을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물론 물건의 질이라는 게 좋으면 사겠지요. 근데 그게 큰 차이가 없었을 때 여러분들 그렇지 않을까요? 어디 어떤 외국 제품 사야 되는데 프랑스 제품이 있고 스페인 제품이 있어요. 근데 내가 스페인에 대한 어떤 조금이라도 알미 있고 친구가 있고 하면 스페인 제품을 사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외교나 경제에서도 문화예술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로컬리즘까지 얘기했고 하이브리드 문화라는 게 이것도 뭐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얘기할 수 있고 요즘 하이브리드 자동차 얘기하죠. 하이브리드라는 게 뭐냐면 잡종이에요. 그죠? 석유로도 가고 기름으로도 가고 전기로도 가는 잡종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베트남이나 이쪽에서 시골에 가보면 이제 그런 친구들 많죠. 그걸 표현을 어떻게 할까요? 옛날 아주 정숙한 표현으로 혼혈아, 우리 어렸을 때는 칩이라고 얘기했었죠. 그게 돼서 굉장히 좀 거부감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잡종이에요. 종간의 결합은 사람들은 우성 잡종이에요. 열성 잡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물 시간에 배우죠. 우성 잡종이 있고 열성 잡종이 있죠. 특히 여자들은 확실하게 우성 잡종이에요. 남자들은 조금 열성 잡종들이 많아요. 제가 그걸 어디서 느끼냐면 베트남 가보면 여자들은 키도 크고 날씬하고 막 생활력 강해요. 남자들은 키가 조금하고 무슨 보면 좀 그래요. 베트남이라는 게 제가 기억하기에 한 80개 민족이 섞여 있는 나라인데 계속 그 잡종 하이브리드가 되면서 여자들은 점점 우성 인자들이 발달하고 남자들은 열성 인자들이 더 발현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앞으로 50년 후, 100년 후에요. 지금 그렇게 이민 들어와 있는 이민자들, 파고 한국 남자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을 이끌어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 어색해요. 그런 친구들이. 우리는 매일 우리도 사실 단일 민족은 아니죠. 엄격하게 따지면. 우리는 매일 단일 민족 하다가 이제 조금씩 그런 게 익숙해져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도 갖고 있는 게 참으로 부끄럽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백인하고 한국 사람하고에서의 우성 잡종이 나와서 그게 되게 호감을 가지고 잘해줘요. 근데 동남아나 제가 이런 표현에서 저는 정말 인종을 차별을 싫어하는데, 흑인하고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서 논 친구들하고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하면은 다가가는 마음 자세가 다릅니다. 우리는 서양 컴플렉스, 세계 컴플렉스에서 지난 40년, 50년을 살고 있습니다. 한일 합병을 끝나고 새마을 운동하면서 전통적인 건 다 나쁜 거라고 해서 새마을 운동하면서 깡거리 없애버렸죠. 지금 한옥이요, 평당 6천만 원, 7천만 원이에요. 없어서 못 살려고. 삼청동, 북촌 가면 한옥이라고 옛날 집 있죠. 옛날에 정말 그 전통하고 열악한 것이다 해서 다 없앴던 게 지금 와서 그렇게 관광을 갔습니다. 그리고 서양 컴플렉스,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음악 교과서라고 봤는데 전부 서양 음악이에요. 요즘은 국악이 좀 들어갔죠. 저희 세대 때는 음악 교과서에서 국악 배울 일이 없었죠.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해서 국악도 이제 양념으로 넣어놨죠. 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뇌 속에는 이미 세뇌가 된 거예요. 서양 것도 그냥 서양이 아니고 백인 서양으로. 백인들이 제일 우수한 민족인 줄 알았죠. 실제로 안 그런다. 저는 만나보면 흑인이 가장 우수한 민족 같아요. 운동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교육만 동등한 기회에서 받았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여성 참여해야 되고요. 백인들 피부 보세요. 25세만 되면요 쭈글쭈글해지기 시작합니다. 서양 여자들 15세에서 17세까지만 이뻐요. 그 이후로는 엉덩이 이만해지고요. 근데 흑인들은 피부가 그 자체가 그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그 친구들은 노화가 늦어요. 그 안에 있는 무슨 색소가 다르다고 그러죠. 그거 하나만 놓고 흑인이 훨씬 우등한 민족이 되겠죠. 어찌됐든 이러한 문화를 융합하고 섞는 데 있어서 어떠한 편견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그걸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이건 아까 봤고요. 자, 제가 이제 청소년들한테 얘기한다고 적어왔던 겁니다. 자, 융합시대인데 물론 나이 들어서 계속 도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 과정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 저는 첫 번째 유연성입니다. 아까 그 편견을 없애면 생각의 유연성이 생기겠죠. 저는 사실 우리나라 여러 가지 체제 중에 제일 싫어하는 게 교육체제입니다. 제가 그렇게 받아왔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받아왔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받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유연성을 심어줄 틈이 없어요. 사지선다든 오지선다든 답만 찾아내면 되는 게 우리 교육이잖아요. 거기에서 무슨 유연성이 있어요? 하나는 정답이고 네 개는 오답인데 그 사고 가지고는 세계적인 영역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다양성 같은 맥락이죠. 나하고 다른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교육을 받다고 해요.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그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야지 내가 정답인데 나하고 다르게 얘기하고 틀렸다고 얘기해버리면 누구도 발 못 붙이죠. 나보다 강한 사람 만나면 나는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나보다 강한 사람이 자기께 정답이라고 얘기해버리면 내가 하고 있는 생각들은 다 오답이 되거든요. 다양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다양성을 인정해줘야만 아까 얘기했던 전통 문화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가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